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교과목 심화과정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강의를 할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강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아그룹, LG그룹 등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약 18년 정도 근무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취업 교과목을 7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제가 약 8년째 취업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 한 3년 전부터 다양한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심사위원, 또 유형별 면접관,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정채용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쌓았던 이런 다양한 경험, 또 노하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취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차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채용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고득점 받는 방법,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목별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용 트렌드입니다. 키워드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저스티스 리그. 혹시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공정한 리그, 정의로운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는 이런 채용 시스템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의 그룹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스펙을 가리려고 하거든요. 학점이나 예를 들어 어학 점수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요. 그럼 어떤 거 중심으로 봅니까? 역량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이런 내용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스펙이나 이런 점수화된 정량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취업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 자충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충 스펙. 혹시 바둑 두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둑? 바둑에 자충수라고 있는데요. 한 수를 잘못 떠가지고 전체 수를 다 망치는 것을 자충수라고 하죠. 그래서 자충수와 스펙을 합쳐서 자충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석하게 되면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스펙을 가지고 채용 과정에서 도움은커녕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직무 적합성을 어필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직무가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어떤 스펙을 다 가린다? 그럼 대신에 뭘 본다? 그렇죠. 나의 역량을 본다. 직무 적합성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역량, 직무 적합성.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턴 등, 아니면 실습 등 실무 경험들, 직무와 관련된 어떤 공모전, 또 경진대회 경험들, 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동아리, 심지어는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된다면, 취업에 임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강점으로 작용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찾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찾습니다. 사실은 중고신입 혹시 들어보셨나요? 채용시장에서 중고신입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면접 가보게 되면 경력을 한 1, 2년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중고신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합격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찾는다. 혹시 실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강조해 줘야 됩니까? 실제 내가 희망하는 분야 또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실습을 해봤다든지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한번 단기간에 일을 해봤다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게 된다면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이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직무, 그 다음에 역량 중심으로 가자. 자, 실제로 대한상공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업종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 우리 그 간호계열이나 보건계열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전문성 이렇게 나와 있죠. 전문성. 그래서 직무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릴게요. 쇼윈도우 취준생입니다. 쇼윈도우 취준생. 이게 뭘까요? 쇼윈도우가 뭔지 아시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바깥에 유리 안에, 그쵸? 유리 안에 마네킹이 먼 산을 바라보고 아니면 뭐 한 곳을 바라보고 응시해 있죠? 뭐가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취업에 대한 의지는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다 취업하니까 그런 주변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취업하는 척하는 이런 20대를 쇼윈도우 취준생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풍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 쓰실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성, 주도성을 어필해 주시는 게 세 번째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또 면접 가서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번 업종별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자, 도전정신, 그리고 주인의식, 또 열정, 뭐 실행력 이런 어떤 적극성과 주도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상위에 랭크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단어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고요. 면접에서도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장 주제는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목적 있는 스펙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목적 있는 스펙을 3C로 만약에 구분한다면 첫 번째 C는 네, 그렇습니다. 직무 적합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 또 희망하는 곳에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쓰실 때도 실제로 전공명도 쓰셔도 괜찮고요. 전공에서 배웠던 주요 과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직했던 자격증 같은 것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어필해 주시고요. 또 실습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내가 그쪽 일을 갖다가 수행해 본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어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스펙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첫 번째 C를 갖다가 충분히 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죠. 조직 적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원하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강조했던 거 중에 하나가 소통과 협력. 이게 아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했던 거에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나 혼자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성과를 이루는 이런 어떤 조직 적합성을 갖다가 뽑는 기업에서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동아리나 아니면 또 뭐 대내외 활동 같은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했던 이런 사례들을 잘 어필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올바른 인성. 그렇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성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아마 뽑는 걸 망설이게 될 거죠. 그걸 글로써 자기소개서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올바른지 갖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3C 꼭 기억해 두시고요. 취업에서 중요한 건 학점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소개서에서 일단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첫 번째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쓰고 제가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럼 기업에서는 제가 썼던 이런 서류들이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좀 있으시죠? 그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에는 크게 이력서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자, 이력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어학 성적을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뭐 실습 같은 경험을 입력하는 이런 경험 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력서에 어떤 사항들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다 점수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것들을 다 점수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항들, 이거 점수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격사항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경험사항들 같은 거 있죠? 그것조차도 다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점수화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보시면 여기 학점, 외국어 이런 것들 입력했다 그러면 이것도 점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학점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점수가 안 되지만 학점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것도 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항목들 플러스 자기소개서 점수를 갖다 합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또 가산점 같은 항목들을 별도로 다 정량화시켜서 이걸 다 총적으로 만들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학점, 외국어, 자기소개서, 자격증, 그 다음에 가산점 해서 총 몇 점이 나옵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총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 대비해서 각 전형별로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전형 10배수, 2차 전형 5배수, 3차 전형 3배수 이런 식으로 그 배수를 정해놓고요.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통보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채용의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 자기소개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이런 거 한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되는지. 자, 자기소개서는 하나씩 물론 다 읽습니다. 다 읽고요. 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점. 요거는 문장이 좀 수리하고 잘 썼으니까 플러스 1점. 뭐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총점을 매기시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부분 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제 평가 비중이라는 걸 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반영할래? 아니면 우리는 20% 반영할래? 우린 전체 100% 중에서 자기소개서 중요하게 볼 거니까 한 40% 반영할래? 이렇게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요. 그 안에서 등급을 나눠 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30점 30%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아주 심플하게 등급을 매긴다면 두 등급 매길 수 있겠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적합이면 30점, 부적합이면 뭐 0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예를 들어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 10% 정도 한다 그랬을 때 적합이면 10점, 부적합이면 0점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5등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등급을 나눠가지고 만약 30점 30% 반영한다 그러면 매우수를 30점, 그 다음에 우수를 25점, 그 다음 보통을 20점, 그 다음에 뭐 15점, 10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C에 부합하는 이런 지원자들 또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항목별로 쓰는 방법에 잘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등급을 결정하고 딱 앞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에 딱 마크를 하고 저장 그러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저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력서의 점수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총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기소개서는 다 읽히는구나. 채용 담당자들 다 읽습니다. 읽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비중이 있고요. 그 비중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놓고 내 자기소개서를 읽고 거기에 맞는 등급을 마크한 다음에 저장 그러면 내 점수는 결정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까? 또 궁금하시죠? 자, 여기는 제가 실제로 그 평가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등급이 둘, 넷, 여섯, 일곱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C, D, F 등급은 어떻게 한 등급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등급 맞으면 거의 최하 점수를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등급, 그다음에 B뿔 B, 그다음에 A뿔 A. 그래서 총 5등급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 D, F 최하 등급은 어떤 사람이 맞느냐? 보시면 첫 번째 한 항목이라도 작성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동일한 답변이 존재하거나 뭐냐면 한 1번 항목이 썼던 거를 카피해가지고 한 4번이나 5번에 갖다 붙이는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다 읽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너무 많으니까 한 5번 항목 하나 안 쓰는 거예요. 다 봅니다. 어떻게? 0점입니다. 0점. 그래서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곳에 지원하다 보면 카피해서 갖다 붙이다가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읽고 0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천자 제한으로 쓰라고 해요. 그러면 천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400자, 500자만 쓰면 되지? 어떻게 됩니까? 감점 돼요. 감점.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자 수를 다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오탈자까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탈자가 있는지 특히 뭐뭐로서 자격 있죠. 자격. 뭐 학급 회장으로서 이런 식의 서를 써야지 이런 거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유의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감점 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CDF 맞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B뿔이나 B를 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것은 B뿔이나 B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A뿔이나 A를 받기 위한 방법들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이 강구할 수 있는 원칙. 자,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뭐 오탈자? 네.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요, 첫 번째, 글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을 게 자기소개 작성할 때 절대 밤에 쓰지 마라. 네, 밤에 쓰지 마라.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한번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야지. 그러고 책상에 앉으셨어요. 새벽 1시, 2시 정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변이 조용하죠. 그리고 스탠드 하나 켜놓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밖에 보니까요, 창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앞에 보니까 성장 과정서래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자리까지 어렵게 왔어요. 막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죠.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자, 이게 뭡니까? 소설이죠. 이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밤에 쓰면 어떻게 된다? 감성적이 된다. 감성적.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 또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다? 이성적이다. 그럼 우리는 이성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늦은 밤에 쓰시거나 너무 감성적으로 쓰시면 안 되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좀 초저녁이나 낮이나 이럴 때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분 좋을 때. 세 번째,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쓰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말로 막 복잡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단어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쭉 읽었을 때 단어 같은 것도 되게 민감합니다. 특히 요즘 AI로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 가지고 비록 뭐만 아닐지라도 짜증 났었지만 자, 이런 단어가 막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지원자라고 판단하죠. 긍정적인 지원자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면접에 한번 불러서 검증해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쓰자.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써 내려가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제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책을 2권 썼는데요. 한 권을 더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자기소개서를 보는 트렌드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 또 아주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량적인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서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기소개서를 특히 스펙이 낮은 학생들 이런 어떤 점수 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했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거꾸로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썼던 그런 책이 자기소개서를 요리하라는 책인데요. 그 자소서를 요리하라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기소개서는 요리 레시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요리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를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라면 스프를 너무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뭐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려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해물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맛있겠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직무적합성, 직무역량이에요. 직무와 관련된 소재 가지고 활용하자고요. 일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원하는 곳과 관련된 어떤 지식, 과목들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관련된 자격증, 또 기타 학교 내, 학교 외에 직무에 있는 교육들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험은 실습, 인턴, 계약직, 파견, 뭐 관련된 동아리, 자 직무 관련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자 여기에 다양한 해물처럼 다 투하시켜 주시는 거죠.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자이고요. 자, 그런데 저는 신선한 재료가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신선한 재료, 가장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 앞부분에 쓰신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왜냐하면 다 읽은 다음에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을 찍고 그 다음에 저장 그럼 내 점수가 끝난다고 했죠? 그 다음 사람 또 읽을 때 또 새로운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데 새로운 등급을 부여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있는 내용이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거든요. 직무 관련된 곳에서 실습을 했네? 좋은 긍정적인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읽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할 때는 좋은 재료를 앞쪽에 배치시켜주는 전략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 레시피의 비법이요. 이게 뭐죠? 네. 물회입니다. 물회. 네. 여기 어떻게 좀 드시고 싶으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들 것 같아요. 왜? 색깔 예쁘잖아요. 그렇죠? 깨도 뿌려져 있고. 만약에 다 비벼져 있고 숟가락이 탁 꽂아져 있고 옆에 막 고춧가루 묻어져 있으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비법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비법은 데코레이션입니다. 데코레이션.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뭐냐면 가독성을 높이자. 이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천자 쓰래요. 그냥 쭉 썼어요. 읽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채용 담당자의 입장.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글씨 너무 작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띄우자. 자, 500자면 한 줄 정도 띄우시고요. 1000자면 2줄, 3줄 띄우시자고요. 문단을 나눠보시자고요. 엔터키 2번 딱딱 치면 되잖아요. 잘 보인다고요. 잘 보인다고요. 그리고 숫자 부호도 한번 활용해 보시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직무상 강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점 전문성, 설명. 또 한 줄 띄고 2점 실무 능력, 설명. 명확하게 구분되겠죠? 자, 입사 후 포부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콤마 무엇입니다. 또 설명. 또 한 줄 띄우고 둘째, 콤마 무엇입니다. 설명. 잘 보일까요? 잘 보이죠?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이런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가독성 높이는 작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수압 분석을 하죠. 수압 분석. 그래서 내가 이 빵집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높였던 어떤 방법 중에 이 빵집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빵집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나눠 가지고요.
한번 설명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강점과 기회를 더 살리고 약점과 위협적인 요소를 보완하면서 개선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줄 띄우니까 잘 보이죠? 부호 활용하니까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더 좋게 그리고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비법. 네. 자, 이 요리 저 요리 이 밥 저 밥 다 먹어봐도 제일 맛있는 밥은 무슨 밥? 엄마가 해주는 집밥. 왜요? 어렸을 적부터 쭉 먹어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 자, 제가 그 2부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성을 다해서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료가 좋고 직무하는 이런 적합성이 뛰어난 이런 소재들이 많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성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부 시간에는 이런 정성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걸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정성을 다하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재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자. 그리고 그걸 쓸 때 어떻게 써라?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자. 줄도 띄우고 숫자, 부호도 활용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하자. 그다음 맨 마지막 각 문단, 문장, 단어마다 좀 정성을 다해서 쓰고요. 스토리도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하자.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1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좀 더 지금까지 어떤 평가 시스템, 트렌드, 그 다음에 좋은 고득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목별로 합격됐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경쟁력을 좀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